이제 11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수급이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대비해서도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성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들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양시장 다 부진하고요. 그 가운데 또 반도체도 역시나 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소에 자주 얘기해 주셨던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좋고요. 오랜만에 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 이런 부분들 시장의 그런 흐름과 녹였을 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해외 시장 양호의 국내장은 상대적 약세. 제가 참 진짜 오랜만에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흐름상 선반영 혹은 경계감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스터 진단에서 기술적 조정권을 이 시간에 한번 317 타진해 드렸어요. 근데 317 찍고 다시 이제 320대로 올라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매물을 받고 음봉이 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봉을 얘기할 때 이유가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장은 외국인 주도장에서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지난 7월에서 8월 달 사이로 얘기할 때는 여기는 마디가가 30 정도 나왔어요. 32, 33일 올라간 상태에서 한 30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기간은 같은데 280을 찍고 326 수준까지 왔으니까 46이니까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세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정도 쉬어야 될 자리에서 올라온 기간이 크고 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지수도 빠르게 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빠르게 돌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이종복이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올라간 기간에 비해서. 근데 미국장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 시장은 요 추세 패턴의 어떤 흐름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어떤 그 시장에서도 여기서도 한 6, 7일 정도, 요 음봉을 기준으로 하면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한 7일에서 9일 코스로 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N자형의 목표치가 여기서도 찬 거고, 그러면 지금 한 5일째 정도 이제 좀 눌리는 거고, 음봉을 기준으로는 4일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스닥도 한 2, 3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아랫방향으로 좀 찍히면서,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찍힌다는 얘기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셉니다. 생각보다는 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이클 자체가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큰 상태에서 좀 눌리는 사이클에 걸렸고 나스닥 시장이. 근데 독일하고 다우가 안 빠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버티는 힘이 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을 것 같은데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가고 미국장이 좋게 나오고 우리나라 또 갭상승에 또 음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될 자리에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음봉이 맞고 음봉이 나오면서 차트가 망가지고 그러면 매수세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결론은 미국장이 아직 확실하게 조정을 끝내지 않고 우리나라는 자꾸 다우하고 독일 시장이 강하면서 올라가고 싶은데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자 시초가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자꾸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서 바로 단기적인 그 사이클 얘기 좀 해주면 제가 312 수준 정도 그죠?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이번 주 위클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위클리가 잘 가다가 만기 타이밍에 좀 흔들렸으니까 이번에는 내일 정도? 그죠?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정도 타이밍 정도의 지수가 저점이 좀 나오지 않겠냐 정도로 한번 예측은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걸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쉬울 거예요. 21선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지금 121선에 붙었죠.
지난 8월 달에는 60일선하고 20일선이에요. 지금은 이평선이 하나가 높아졌어요, 여러분. 60일선 언저리에서 한 번 깼다가 다시 한 2, 3일 크게 들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120일선 한번 살짝 깨고 그렇게 되면 이제 312에서 310 수준 되는 겁니다. 지금 21선은 309.6으로 나오네요. 하루가 지나면 높아지겠죠? 바로 그 수준 정도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21선 왔어요. 그래서 단기 급등 대형주 약세 11월 17일인가요? 지난주 그죠? 지난주 목요일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뭐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더 대형주들 얘기해주면 LG에너지도 한번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여기와 같은 흐름일 거냐, 여기와 같은 흐름일 거냐. 목표치를 충분히 준 상태라 지금 여기와 같은 흐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종합이 급락하면서 LG 엔솔이 60일선 언저리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0일선 언저리로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빠르면 내일 정도 또 하방 경직성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신규 매수하는 자리는 부담 갑니다. LG 엔솔은 시가총액 2등 종목이니까 기술적 흐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적절한 상황은 한 5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예, 요 정도 언저리 정도는 와줘야지 됩니다. 그러면 종합도 한 310 수준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격 좁히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삼성 SDI도 실금실금 밀려 내려오죠, 여러분. 여기 8월 달과 같은 요런 흐름, 요런 흐름. 어느 정도 밀리고 리바운드 나오고 한 번 더 쳐지고 리바운드 세게 나오고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형 대형주는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이다. 올라간 게 워낙 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시간에 요새 좀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지금은 변동성이 커가지고 좋은 주식을 샀음에도 손실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저점 매수 타이밍이 하루 이틀 조정받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최소 2박 3일이나 한 3박 4일 수준 정도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화이브지 및 개별 재료주 강세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제가 이거 화이브지가 방송에서 언급된 게 한 두세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방송은 한 6개월 했죠? 6개월 중에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참 정말 간만에 나오는데 화이브지가 움직이면 좀 그쵸? 예,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세 자체가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이제 순환매가 나올 만한 쪽이 화이브지, 만만한 게 화이브지죠. 근데 지난 9월 달에도 그랬고 어쨌든 반등세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쪽을 세게 여러분들한테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3~4번인데 그죠? 어쨌든 화이브지가 움직임이 양호하고 뭐 서진 시스템 정도는 제가 좀 보는 주식이거든요. 뭐 241선 돌파 시도는 나오지 않겠냐 정도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별 재료인데 뭐 월드컵 관련주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뭐 제주 맥주가 별로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늘 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뭐 마니커, 교촌 막 이런 종목들 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이거 따라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넌센스인 것 같고 뭐 움직이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재료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레몽레인이라고 요번에 드라마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공개 방송할 때 제가 내일의 유망주로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날아갈 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날아가면은 따라가기가 좀 그렇죠?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고가 타진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예, 요 정도고 제가 봤을 때는 5G가 움직이는 게 한 바퀴 도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고 올라간 폭과 기간에 비해서 조정을 받는 사이클이 좀 작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눌리는 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눌리는 타이밍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자주 하는, 그죠? 반도체에서부터 이런 종목들 이제 서서히 매수 타진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보여지고, 로봇 관련주는 뭐 로보티즈가 차트가 미인주라고 했죠, 여러분. 특별히 거래량 상투도 없고 움직이는 추세 패턴상 로봇 관련주가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도 눌림목 공략 혹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양호한 섹터 아니겠느냐, 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자, 현재 구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저점 매수에 대한 타이밍 바로바로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특징 종목들 중 그중에서 로봇과 관련해서는 눌림목 공략이 계속 유효하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선물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선물 지수 지지와 저항이 이제 조금 중요할 겁니다. 아마 이게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네요. 그죠? 이게 7남은 321 이상을 돌파해서 양봉으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뭐 하면서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지지권 쪽으로 오고 지지가 깨지니까 오늘도 밀려 내려가는 거하고 같은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양봉 나기는 틀렸고 121선이 313.3 나오거든요. 이 상태라는 것은 314 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314 초반으로 밀린 상태에서 이제 꼬리를 달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항은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장은 만약에 지수가 움직임이 양호하려면 317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317 돌파, 314 지지 체크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예상으로는 종합의 흐름상 317 돌파가 중요하고 314 지지가 중요한데 지지 체크예요. 제가 봤을 때는 317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314 언저리까지 밀리고 종가로 가면서 그거 이상으로, 그럼 314까지 밀린 상태에서는 315에서 316 정도만 갖다 놔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경쟁력이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지금 뭐 이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항생이 지금 많이 밀리죠, 여러분. 중국하고 항생이 이제 이게 정수예요,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밀릴 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밀릴 때도 세게 밀립니다. 우리나라가 낙폭을 축소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싶어도 이쪽이 세게 밀리기 때문에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 저항은 그거지만 314를 한번 살짝 타치를 해주고 종가상으로 315 쪽으로만 당겨줘도 매력적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죠, 여러분. 당연히 이 흐름이 나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린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도 뭐 이거저거 아무거나 그걸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한번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20일을 한번 깨는 거죠. 그러면서 한 6만 원 초반 수준 정도. 그러면 이거 기대 수익률 한 5%.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 5%짜리를 볼 거냐? 아니면 뭐 이 시간에 종종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동부하이텍 이런 게 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종목이가 좀 많이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좀 섭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정받아서는 세게 못 가요. 그러니까 DB하이텍도 46,000원, 45,000원권으로 눌리고 다시 명분을 받아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쳐야 5만원, 55,000원으로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이 상태로 움직여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어제, 요새는 공개방송 잘 안 하는데 최근에는 다시 제가 공개방송 합니다. 근데 항상 해주는 얘기가 섹터를 정해서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을 때 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수소차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뭐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하고, 가끔 제가 SPO셀 정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2만 4천 원은 깨져가지고 한 2만 3천 원 부근 정도로 와야 21선이 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저점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얘가 양봉으로 친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장은 조정받는데 밑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해서 수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움직임이 좋은 쪽은 로봇 관련 주서부터 이런 쪽이고, 조정받을 때 관심 갖는 게 반도체, 제약, 그 다음에 뭐 지금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번 타이밍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잘 하시면 11월 말 정도로 갈 때 또 수익이 좀 잘 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1월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때 짧은 기간 동안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잘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